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총선을 19일 앞두고 있는 오늘은 3월 22일입니다. 참 알 수 없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는 그때 대선 기간 때 그 기분, 다시 단일 대우로 뭉쳐야 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조국 혁신당이 범야권을 기반으로 비례정당의 존재감을 계속 키울지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설지 지켜볼 만하고요. 여기에 제3지대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등 이런 신당들이요 중도층, 부동층을 얼마나 흡수할지 또 주목해 봐야 할 겁니다. 종북 세력의 그 범죄 집단의 민주당 그 거야 심판인지 윤석열 정권의 3년 차의 심판인지 이렇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구도를 짜고 있는데요. 이 총력전이 막이 올랐다는 겁니다. 하나 더 부탁드릴 거는요. 지금 실망하고 있는 보수들 뭉쳐야 합니다. 뭉쳐야 사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겁니다. 지금은 대선의 그 기분으로 뭉쳐야 되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뭉치지도 못하고 흩어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이준석입니다. 비례 발표 후에요.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하죠. 김철근입니다. 김철근 때문입니다. 김철근은요. 이준석 당대표 시절부터 온갖 허들의 일을 다 도맡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7억 각서죠. 이준석이 성상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새벽에 유성으로 내려가가지고요. 최초 제보자 그분에게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준 일입니다. 9년 전에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그 장모 씨 2022년 1월에 김철근 정무실장이 성상납은 없었다라는 확인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7억 각서, 투자 각서를 그 자리에서 써준 겁니다. 대전의 한 병원에. 이것 때문에 사실 이준석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게 그 중징계의 근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준석은요 7억 각서에 대한 해명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이 나를 당대표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 눈물 질질 짜는 거죠. 아무튼 누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오밤중에 새벽에 가장 가까운 정무실장 내려보내서 성상납 의혹에 내용이 없었다라는 각서를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허드렛 일을 다 해오고 신당을 차리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 왔던 김철근이 3%, 5% 지지율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개혁신당에서 한두 석 비례 의석이 나오죠. 요거에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공관위원장이요. 1번은 뭐 여성분 따로 주고 2번을 천하람을 주면서 개혁신당 사단이 난 겁니다. 여러 각도를 보면요. 왜 7억 각서 이준석의 판도라 상자에 뚜껑을 딱 손을 쥐고 있는 이 김철근이 아니라 왜 천하람이지? 천하람이 더 강력한 걸 들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김철근이 그 7억 각서 외에 이준석과 나눴던 대화들을 많은 녹취로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그 민주당의 이정근 또 3만 개 이상의 녹취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김철근도 못지않은 녹취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천하람이다. 천하람의 무기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준석이 총선 후에 유학길에 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총선 끝나고 마이너스 4전 이거를 계속 연장시키려니 뭐 이재명의 대선 끝내고 바로 뭐 3개월 만에 뭐 투입됐던 것과는 다르죠. 왜냐면 이준석과 이재명은 좀 약간 급이 다르니까 이거는 뻔뻔함이 있고 얘는 좀 덜 뻔뻔함이 있고 이런 것들의 차이인데 아무튼 유학길을 오른답니다. 잠시 국민들의 눈과 귀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자기가 다시 올 때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빌 언덕을 만들어줄 사람을 천하람으로 픽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김철근에게는 희망 고문하겠죠. 천하람이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주는데 김철근 사무총장 좀 도와달라. 그럼 내가 왔을 때 다시 일으켜서 다음 총선에 뭐 자리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희망 고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결론은 에라이 나쁜 인간아 라는 게 결론입니다. 아무튼 순천을 지역구로요. 뭐 국민의힘 안에서 당협을 운영한다 이러면서 중앙 정치를 해왔던 천하람이 굉장히 그동안에 위선 덩어리였다는 게 들통난 사건이죠. 비례 2번 받고 좋아서 입이 찢어집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이요. 비례 선정에 반발하는 지도부를 향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지도부가 왜 비례를 신청하느냐 이런 경우 없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종인이 셀프 2번 본인을 추천했던 이력이 있죠. 끝번호 넣어서 동정 구하는 정치를 안 한다라면서 본인이 셀프로 비례 2번에 올리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을 퉁 쳐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15번을 하든 무슨 차이가 있나.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 식으로 끝번호에 넣어서 동정을 구하는 식의 정치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러면서 뻔뻔함 그리고 강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공관위원장이요. 예전에 내가 비례대표를 추구하던 사람도 아니고 비례로 5선 국회의원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네들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려고 하는 건데 필요 없다면 하면 안 되면 그만이다. 딴 얘기 할 거 있나? 이러면서 그때 당시 문재인 때 비상대책위원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서 했던 부분 이제 내가 내니까 내 하자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까라면 까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왔었죠. 또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깨갱깽 했었는데요. 이건 믿고 이준석이 모든 것은 김종인의 결정이다. 나도 할 말 없다. 식으로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준석 저한테 나 비례 몇 번 안 주면 탈당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인사가 10명도 넘었다.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제3지대 소수 정당이라는 걸 한다는 사람들이 자신이 비례대표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저는 애초부터 그런 거 의심받기 싫어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받는 걸 포기하고 지역구 출마를 해서 다리가 부르트도록 다니고 있는 거다. 제가 양보한 그 자리를 놓고 사람들이 그걸 안 주면 탈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지난 2주 동안 환멸감을 들었다. 되게 웃긴 거예요. 뒤에 또 한번 풀어드릴게요. 저도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다. 김용남 정책의장도 그렇고 김철근 사무총장도 그렇고 저와 함께 창당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배려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얼마나 성격이 강하냐 아시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이제 모든 결정이 김종인이다. 조금만 기다려봐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김철근이요 빼북으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서 탈당을 했죠. 탈당의 결정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이 지도부가 비례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올렸죠.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없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설전을 벌이는 모양새였는데요. 이게 또 재미의 포인트였습니다. 양향자 탈당은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9일 남은 그 총선 기간 동안 이준석은 곧 터질 밤을 안고 사는 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자신과 개혁신당이 갖는 큰 의미 이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김종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무관해 그러면서 화제 전환을 확 하더라고요. 지가 가지는 의미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당선이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바로 본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 짜는 사람들 뭐 이재명은 당연할 거고 조국같이 국민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 탄핵만 외치고 있는 그런 조국 같은 사람들이 방탄을 위해서 도피초로 선택한 국회 이거를 보면서 되게 어이가 없지 않을까. 이준석은 거의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본인을 굉장히 큰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웃음 포인트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권 심판의 주체로서
이준석 본인이 이준석이 가장 강력하다. 저는 확신한다. 제가 당선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분노하실 거다 주장했습니다. 많이 아프다. 그러면서 저는 그 분노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분노 유발자가 아니다 이거죠. 제가 만약에 지역구에서 당선이 된다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지역구에서 23.1%의 지지가 나왔다고 해서 머리가 뽕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나 한 사람 선택에 2등엔 의미가 없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뭐 3%, 4%의 개혁신당의 당의 지지율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개인의 지지율을 보면서 조금 도취한 느낌이 있는데 당선될 일은 전혀 없다는 거죠. 온다는 현역은 하나도 없고요. 모든 걸 다 아는 듯 잘난 척 하더니 모두가 다 생각한 이 상황을 보고 당황스럽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아프다. 조금 모지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또 개혁신당에서 출마 선언한 천하람이 각각 당에서 출마 선언을 했었죠. 이 비례에 2번을 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개혁신당의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니들이 3%에서 이제 지지율이 21일에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이제 2%로 떨어졌더라고요. 그 총선 기간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0에 수렴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한 주 상간으로 계속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3%, 2% 국회의원 1명 나올까 말까 하는데 비례 12명 명단에 안 넣어줬다고 탈당하니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웃기는 짬뽕들이죠. 내부 총질할 때는 참 재밌고 쉬웠는데 본인이 막상 내부 총질을 당하니 심정이 어떤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 본인이 쌓은 업보라 생각하고요. 김종인 처음 데려올 때는 뭐 이렇게 본인을 비례 2번 정도 해달라는 목적으로 데리고 왔는데 얼굴에 철판 깔고 비례 2번에 넣기에는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상황상. 그래서 본인이 지역구로 출마를 한 건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과대망상하니까 매번 헛발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대표일 때 분수를 알고 자중했었어야 하는데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는 해서 못하겠습니까? 김영윤 TV였습니다.